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어쩌면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말보다는 침묵으로, 가까움보다는 거리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이들의 사랑법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마음을 울리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따스한 말이나 끊임없는 위로 혹은 스스럼 없는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죠. 적어도 관계 초기에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멀어짐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리는지 압니다. 어쩌면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피형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생존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에게 친밀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두려운 감정입니다. 사랑은 그들이 평생 지켜온 자율성을 위협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견고하게 쌓아올린 감정의 벽을 위협합니다. 너무 가까워지지만 않으면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존 신념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다가서는 대신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감정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진정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당신을 쫓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버전의 사랑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예고 없는 침묵, 아무런 설명 없이 뒤로 물러서는 행동. 당신은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고민하며 괴로워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향한 자신의 거대한 감정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말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망설임 속에서, 멀리서 던지는 시선 속에서, 부담 없는 근접성 속에서 측정됩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차갑게 변해놓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것.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는 다시 사라져버리는 것. 당신은 이것을 혼란스러운 신호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려는 그들 나름의 처절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년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독립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지나친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거리가 그들에게 통제감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회피형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빠져들기 시작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 저는 당신이 이 점을 꼭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들의 미성숙한 행동을 무조건 참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조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거리두기를 더 이상 당신 개인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는 두려움과 사랑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잠수를 타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모든 행동을 용서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인식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움츠러듦을 인격적 결함이 아닌 감정적 반사작용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시소게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 대응하는 대신 확고한 자기 존중감으로 관계의 역학을 이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회피형이 거리를 둔 채로 당신과 연결되어 있으려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쫓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세상 주변을 조용히 맴돌며 관찰하고 머무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묘한 신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속삭이는 사랑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들의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회피형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사랑을 소리내어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당신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인정의 말을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내내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단지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벽 뒤에서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해로운 오해 중 하나를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침묵이 무관심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침묵은 결코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며 그들이 당신에게서 마음을 껐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회피형에게 침묵은 종종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평생에 걸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함, 혼돈,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함과 같다고 배우고 때로는 상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주는 대신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사라져버리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 침묵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관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지만 당신이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의 사진첩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멀리서 조용히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합니다. 안정형인 사람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불안형인 사람은 관계를 확인하며 안정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회피형은 뒤로 물러남으로써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친밀감에 의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아끼게 되면 그 과부하는 더욱 심해집니다. 그들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연락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연락하면 내가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과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은 그들의 방패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해 세운 벽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두어두기 위한 요새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무게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회피형은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이 그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움을 느낄수록 그들은 더 멀리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깊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가벼울 때 그들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들은 침묵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제가 침묵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것을 사랑의 부재와 혼동하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정적 마비를 감정적 무관심과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회피형들은 내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애정 표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물러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몇 시간 동안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낼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면의 갈등입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혹은 부족하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 이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느낄수록 그 침묵은 더욱 커집니다. 회피형은 침묵을 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호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언어인 것은 맞지만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안다면 번역될 수 있는 언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성시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더 깊은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깊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연약함이 문을 두드릴 때 감정의 갑옷을 조이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크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침묵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현명해지세요. 때로는 말의 부재가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명확한 고백이 됩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이기려고 싸우는 전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창한 제스처를 기대합니다. 꽃다발, 끊임없는 애정 표현, 로맨틱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그것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답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을 어려워하고 연약함을 두려워하도록 배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들의 사랑 표현 방식은 좀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미묘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 순간들이 때로는 어떤 사랑해라는 말보다도 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종류나 그것을 마시는 정확한 방식을 기억할 때 그들은 단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저장해 둘 만큼 신경 쓰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기억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조급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뿐입니다. 회피형은 친밀함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가까움이 그들에게는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깊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그들은 깊은 의미를 지닌 작은 행동들을 합니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을 알아채거나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나타나거나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보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의미의 무게를 지닌 계산된 애정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기 동안 그런 표현들은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배웠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마라.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단지 간접적이고 비언어적이며 세부적인 행동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오후 3시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 후에 그것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고? 사소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방어 체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항상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사랑은 훈련된 것이고,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동안에도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사랑의 역설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멀리 있지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피형이 당신이 3주 전에 스쳐 지나가며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만이 사용할 법한 실용적인 무언가를 사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땠는지 묻지 않았지만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을 웃게 만든 재미있는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취약하게 남겨진 감정의 빵 부스러기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빵 부스러기를 읽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단지 무작위적인 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떠나버릴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너무나 많이 신경 써서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 미세한 순간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회피형은 다른 감정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조용한 관찰, 전략적인 표현, 그리고 미묘한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언어입니다. 당신은 세레나데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방식을 알아차린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소리쳐 외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귀 대신 눈으로 듣는 법을 안다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에 있어 감성 지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백한 것만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심오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회피형에게 모든 기억된 디테일은 안전한 출구를 찾으려는 억압된 사랑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마음은 종종 가장 조용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언어로 내내 당신을 사랑해왔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회피형과의 거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감정적으로 미숙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전체 심리 구조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사랑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기 위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그들의 후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들이 과연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도 안전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 의존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취약함이 양육되지 않고 처벌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나를 잃을 거야. 상처받을 거야. 갇히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합니다. 여전히 연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연결이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질 때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거리를 만듭니다. 미묘한 감정적 냉담함, 혼란스러운 뜨겁고 차가운 에너지, 늦은 응답, 시험하는 행동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숨 막히지 않으면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애쓰는 것을 멈추어도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을까? 그들은 당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얼마나 평정을 유지하는지, 그들이 물러났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불편함을 당신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감정적 성숙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줬는지에 따라 증명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침착하게 줬지 않는지에 따라 증명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힘은 추격이 아니라 인내에서 나타납니다. 회피형은 사랑이 압박을 의미한다고, 가까움은 항상 그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기대를 동반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안, 요구, 감정적 궁핍함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고 초연하며 당신 자신과 그들의 경계를 존중할 때 그때 그들은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전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시험할 때 움찔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러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당신이 필요한 만큼 공간을 가져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 속에 서 있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드뭅니다. 그리고 회피형은 드문 것을 보면 알아챕니다. 아름다운 점은 일단 당신이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면, 즉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통과하면 그들은 당신을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창한 제스처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메시지 톤이 좀 더 일관성을 갖게 되거나 경계심이 줄어들거나 당신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진짜일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열지 않지만 깊이 엽니다. 만약 당신이 시험에 실패하면, 즉 그들의 물러남에 폭발하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친밀함을 요구하면 당신은 그들이 항상 믿어왔던 것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사랑은 위험하고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이 너무 과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장기적인 게임을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가지고 놀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면 그들의 거리는 거절이라기보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지만 먼저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온이 되어주세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꾸준한 존재가 되어주세요. 조침으로서가 아니라 고침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적 힘 안에 너무나 확고하게 서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 힘의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회피형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드문 것, 바로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면 그들은 시끄럽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진짜인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피형이 하는 행동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알아챈다 해도 완전히 오해하죠. 그들은 사라집니다. 고립됩니다.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배경에서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회피형이 당신에게 신경 쓰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할 가장 강력한 사랑해라는 말 중 하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무대 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명백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위해 스스로를 고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되찾기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 침묵 속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이 진정으로 감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 그들은 종종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 사랑의 편지를 쓰거나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리에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들의 취약함을 목격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알아볼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습관을 정리하고 내면의 혼돈 속에서 어떤 통제감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만약 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피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형인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애원하거나 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의 움직임이 항상 후퇴는 아닙니다. 때로는 재건축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기에 안전하고 사랑받기에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회피형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깊은 곳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까움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이 한 걸음 물러서고 일상을 바꾸고 감정적 평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거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의 자기 성찰을 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침묵이 무관심을 의미하고 거리가 끝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색하고 고통스럽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는 아직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감성 지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정과 끊임없는 확신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완전히 놓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유령처럼 취급하거나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어린 시절에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들, 즉 감정적 안전, 감정적 유창함, 그리고 자존감을 재건하며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행 상황 보고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실시간 중계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멀어지고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 주 후에 그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개방적이며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는 노력해왔어. 나는 변해왔어. 나는 아직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을 환상과 혼동하지 맙시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일시 중지하지 않습니다. 경계 없이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할 때조차도 노력을 인식할 만큼 현명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진짜이기 위해 시끄러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보통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배경에서 당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네, 그들은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시작했다가 옛 패턴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면의 성장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심오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들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닫힌 문 뒤에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회피형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의 침묵을 정체와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고 결코 가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랑에는 전혀 말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의 종류에 눈을 떴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회피형과 연락을 끊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쫓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당신의 전화기를 불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피형은 동요하지 않는 척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말로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미묘하게, 감정적으로 위장한 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은 서둘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고 당신의 피드를 스크롤하며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연락한다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애착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단지 숨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회피형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리는 단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반사작용은 거리를 통해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잊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 조용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들이 가까이서 다루기에는 너무 강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신과가 아니라 그들 자신과입니다. 그들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연락해야 할까? 약해 보일까? 만약 그들이 먼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말하면 어떡하지? 너무 적게 말하면 어떡하지? 그 모든 독백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는 단지 그들의 부재일 뿐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깊을수록 그들은 움직이기 전에 더 오래 조용히 머무를 것입니다. 만약 움직인다면 말이죠. 회피형은 감정을 직선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연시키고 미루며 느끼는 대신 지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애착은 논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작동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침묵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여전히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완전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구획화하고 거리를 두지만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계속 열지 않으려고 애쓰는 억압된 파일 속에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감정들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 거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멀리 있으면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깊이 빠지지 않을 거야. 연락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거야. 한편 당신은 그 침묵을 종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어중간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당신은 갑자기 그들에게서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 당신의 사진에 대한 좋아요, 당신의 DM으로 보내진 노래, 그것은 거창한 사과도 사랑의 고백도 아닐 것입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드러운 노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내 당신의 세계를 맴돌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침묵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을 지킵니다.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안전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보여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회피형의 사랑은 종종 진짜이지만 두려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감 없는 근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감정적 궤도에 두지만 결코 연결을 착립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요함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떤 추격보다도
더 크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그들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맴돌 것인가, 아니면 알려지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기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며 거리를 키우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 부재가 압박이 되고 그 침묵이 책임감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은 성장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숨어야 하는 사랑은 빛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그들이 내내 회피해왔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